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성원입니다. 반가워요. 벌써 9강이네요. 자, 9강은 전공별 직무수행 능력 탐색의 첫 번째 시간인데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지난 강의 복습하는 내용과 비슷한 내용 반이고 NCS 관련된 내용이 반입니다. 근데 미리 이야기를 해주자면 NCS는 지금 이 짧은 강의에서는 다루기 너무 헤비해서 NCS는 정말 조금만 할 생각입니다. 좋아요. 포인터 옵션. 자, 펜 가봅시다. 자, 이거 저번 시간 했던 겁니다. 저번 시간 했던 건데, 자, 직업 능력. 직업 능력은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죠? 직무 수행 능력과 직업 기초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할 때 직무 수행 능력은 그 해당 분야에 있어야 되는 기술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직업 기초 능력은 정말 그 기초적인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직무 수행 능력을 조금 더 자세히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직업 능력 아까 배웠던 거죠. 직업 능력은 직무 수행 능력과 직업 기초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직업 기초 능력은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직종이나 직위에 관계없이 직업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능력입니다. 선생님이 지난 강의 해설하다가 조금 틀릴 뻔했는데, 자, 직종이나 직위에 관계없이에요. 해당 직무에서 뭐 하려고 한다 하면 직업 기초 능력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 통틀어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능력이기 때문에 직업 기초 능력은 해당 분야에서, 해당 직무에서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 직업 기초 능력에 해당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좋아요. 자, 직무 수행 능력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직무 수행 능력은 세 가지로 나눠져요. 필수 직업 능력, 그 다음에 선택 직업 능력, 그 다음에 산업 공통 직업 능력인데, 자, 여기서 선생님이 여러분이 좀 구분했으면 하는 건 두 가지인데, 필수 직업 능력과 선택 직업 능력을 잘 구분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직업 기초 능력과 산업 공통 직업 능력을 잘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배워봅시다. 자, 필수 직업 능력은 해당 직업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할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축구 못하는 축구 선수 이상하죠. 농구 못하는 농구 선수 이상하죠. 그럼 이제 선생님이 방금 말한 이 능력은 그 직업을 가지려고 하면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맞나요? 네, 이게 필수 직업 능력이고, 자, 선택 직업 능력은 해당 직업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할 능력은 아니지만 기업체의 특성에 따라서 갖춰야 되는 능력. 이건 이제 아까 예를 든 축구로 예를 들면 안 될 것 같고 뒤에 예시를 준비해 놨으니까 거기서 자세히 살펴봅시다. 자, 산업 공통 직업 능력은 해당 분야에서 직업 또는 직무에 관계없이 공통을 갖춰야 되는 거. 자, 직업 기초 능력 다시 복습합시다. 자, 직업 기초 능력은 뭐였죠? 어디에든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갖춰야 되는 거고, 산업 공통 직업 능력은 해당 분야에서, 그러니까 이 해당 분야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직업 기초 능력과 산업 공통 직업 능력 두 가지를 구분한다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나요? 자, 헷갈리죠? 이거 필수 직업 능력, 선택 직업 능력, 산업 공통 직업 능력 헷갈리죠? 예시로 해결해 봅시다. 자, 지금 두 명의 그 근로자가 있습니다. 한 명은 페인트공이고 페인트 칠하는 사람,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타일공이에요. 이 두 사람이 조그마한 중소기업에서 같이 일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먼저 그 이분들의 필수 직업 능력은 당연히 페인트공은 페인트 칠 능력이 있어야 될 거고, 타일공은 타일 시공 능력이 있어야 될 겁니다. 당연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조그마한 중소기업에서 일한다고 했죠. 그럼 이제 선택적인 직업 능력으로 페인트공은 이제 치수 측정하는 거, 뭐 치수는 잴 줄 알아야겠죠. 근데 이 치수 재는 게 페인트랑 똑같은 건 아니죠. 이 사람 사실 페인트 칠만 잘하면 페인트공으로 불릴 수 있는 거죠. 근데 하지만 치수를 측정할 줄 알면 해당 분야에서 좋겠죠. 그리고 조그마한 중소기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타일 일이 너무 밀리면 이 사람이 타일 일을 도와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말한 이 중소기업에서는 이 페인트 공이라고 할지언정 타일 시공 능력이 있으면 좋다. 네가 선택하는데 있으면 좋겠다 하는 능력이 타일 시공 능력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타일 공으로 예를 다시 봅시다. 이 사람도 치수 측정 능력이 있으면 좋아요. 타일 공은 사실 타일만 붙일 줄 알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도 중소기업에서 일하니까 갑자기 페인트 칠이 밀려. 그러면 페인트 칠 하는 걸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선생님이 여기서 굳이 타일 시공, 그 다음에 페인트질을 넣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선택 직업 능력은 이제 서브 능력 느낌이라 가지고
필수 직업 능력이 아닌 게 선택 직업 능력이구나 라고 오해를 할까봐 여기다 꼭 집어넣었어요. 필수 직업 능력은 그 사람이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거고, 선택 직업 능력은 다른 사람이 가진 능력인데 있으면 좋다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이 능력이 필수 능력이고 이 능력이 선택 능력이고, 다른 사람한테는 다른 사람의 선택 능력이 필수 능력이고 다른 사람의 필수 능력이 선택 능력일 수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아요. 자, 그리고 산업 공통 직업 능력은 뭐 이제 이 사람들이 자 시공 상황에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이 분야에선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페인트 칠하고 접착제 타일을 붙일 때 접착제를 사용하니까 아무래도 호흡기 관련된 안전 사항을 잘 지켜야겠네요. 자, 좋아요. 자, 그다음 NCS 봅시다. 이 NCS가 자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 해가지고 이거 NCS는 잘 알아야 됩니다. National Competency Standard 해가지고 국가 직무 표준을 의미하는데, 자 국가 직무 표준 NCS가 의미하는 게 뭐냐?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직무 수행 능력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계화한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조금 더 잘 알려주고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능력을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산업 현장에는 다양한 형태의 태도와 기술과 지식이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산업계에서 요구합니다. 이것 좀 명확하게 구분해서 짝짝짝짝 그 내용의 그 위계성과 계렬성 맞게 잘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면, 이제 보통 산업인력공단이 주체가 돼서 많이 만드는데 산업인력공단과 교육부, 그 다음에 뭐 중소기업진흥원 이렇게 여러 개가 섞여서 같이 만든 대한상공회의소도 아마 들어갈 거고요. 그럼 이제 거기서 네, 그 지식은 지식끼리, 태도는 태도끼리, 기술은 기술끼리 유관된 지식, 기술, 태도를 묻겠죠. 그렇게 해서 내용을 잘 만듭니다. 그럼 이제 내용을 잘 만들면 필요에 따라서 그걸 바탕으로 교육 훈련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경력 개발을 하기도 하고. 경력 개발은 이런 거겠죠. 자, 우리가 지금 그 내용을 쫙 했어. 근데 그 당시는 지금 레벨 3까지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레벨 5까지 있는 직무입니다. 그럼 이제 당신은 레벨 3까지 지금 수료를 했으니까 레벨 4, 레벨 5에도 도전해 보세요. 이렇게 되기도 하고. 자, 자격은 자격증입니다. 그 자격증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자격증이 아무래도 지금 특성화고 학생이니까 기능사는 많이 취득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여러분이 지금 그냥 취득한 기능사는 검정형입니다. 검정형은 그냥 시험 잘 쳐서 시험만 통과하면 되는 거, 그게 검정형이고, 요즘은 또 과정평가형이라고 해가지고 그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훈련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고 받는 자격이 이제 과정평가형인데, 뭐 검정형이나 과정평가형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무슨 기능사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요즘 추세가 과정평가형으로 조금 넘어간 추세가 아닌가. 네, 이건 여담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개선해서 이제 산업 현장에 적합한 인재를 개발한다.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 NCS를 다루기에는 내용이 너무 헤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아까 했던 그 직업 능력에 관련된 내용만 명확하게 하도록 할게요. 문제 풀어봅시다. 자, 다음은 직업 능력에 대한 수업 내용이다. 여러분은 이 문제 풀어주세요. 선생님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푸는 방법. 직업 기초 능력, 이건 직업 기초 능력을 제외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 해설 들어보면 알게 될 겁니다. 자, 보시자. 복습 먼저 할게요. 자, 직업 능력이 있는데 직업 능력은 뭐와 뭐? 직무 수행 능력과 직업 기초 능력이 있다. 직업 기초 능력은 어디에든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직업인이라면 갖춰야 될 기본 소양 같은 거고, 직무 수행 능력은 필수 직업 능력, 그 다음에 선택 직업 능력, 그 다음에 산업 공통 직업 능력이 있는데, 산업 공통 직업 능력이 직업 기초 능력이랑 헷갈리니까 산업 공통 능력은 해당 분야에 대한 해당 분야라는 말이 나오면 산업 공통 직업 능력이다 라고 알면 됩니다. 알겠죠? 자, 문제 풀어봅시다. 다음은 근데 가에 들어갈 내용 적절한 것은, 자, 저번에 직업 능력에 대해서 배웠죠. 그 중에 직무 수행 능력. 자, 직무 수행 능력은 뭐였죠? 아까 공통된 것 중에 그 기술이라고, 선생님이 기술이라고 외우면 되겠다라고 한 거였죠. 네. 이라는 거고, 아까 선생님이 문제 푸는 방법에 직업 기초 능력을 제외하면 된다고 했죠. 맞나요? 자, 그러면 제외해 봅시다. 그러니까 맞는 것을 고르려고 하면 틀린 걸 빼면 되니까. 자, 기억 봅시다. 직업 기초 능력, 산업 공통 직업 능력에 해당돼요. 얘 둘이는 공존할 수 없죠. 얘 둘이는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직업 기초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거고. 자, 니 봅시다. 해당 직업에 진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이거 뭐였죠? 필수. 맞나요? 자, 필수 직업
필수였고, 그다음 디귿 봅시다. 직종이나 직에 관계없이 직무 수행 능력을 위해 공통으로 필요한 능력. 이게 뭐였죠? 이게 직업 기초 능력의 정의였죠. 네.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안 됩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리얼 볼까요? 해당 분야에서 직업이나 직무에 관계없이 공통으로 갖춰야 되는 능력. 이건 뭐였죠? 해당 분야에서 직업이나 직무에 관계없이. 이거네요. 산업 공통 직업 능력이 산업 공통 직업 능력의 뜻을 써놨네요.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을 제외한 니은, 리얼이 답이 될 겁니다. 맞나요? 자, 좋아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줘서 고마워요. 안녕.